다음에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에릭슨도 단계를 비슷하게 나눴어요.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돼야 되는 과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객관식의 형태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객관식이 출제됐을 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영아기 때는 이루어져야 되는 과업이 뭐냐? 그러면 신뢰감대. 그죠? 신뢰감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 신뢰감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엄마요. 주 양육자. 엄마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직장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죠? 할머니 손에서 양육된 애들이 많죠. 그래서 할머니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옆에 첫 번째 땡들도 꼭 연결하셔야 되겠죠. 프로이드하고 연결을 또 물어보죠. 관련성. 그래서 이때는 프로이드의 오랄 스테이지, 구강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엄마의 돌봄. 근데 그 엄마의 돌봄이 양육자인 거죠. 그래서 일관된 케어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신뢰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애착이 발달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달성되지 못해. 그래서 일관되게 엄마가 보살피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신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기 때는 자율감과 수치감이에요. 항문 조절을 한다고 했었죠. 관략근이 성숙이 되면서 대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대변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늘어나고요. 또 이때 보세요. 자기 자신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또 세 번째게도 보행기술의 습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드려요. 아기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언제죠? 그렇죠. 12개월 돌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녀. 돌 때 돌아다니기 시작해. 걸어 다닌다는 거죠. 왜요? 걸어 다니면서 사물들, 자기를 자꾸 유혹하는 사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물에 대한 탐색들을 얘네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율성이 키워지고요. 그런 거를 배우는 단계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죠. 이걸 못하면 수치심이요. 자,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됐어요. 또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남이 도와줘서 해냈을 때는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감 대 수치감. 세 번째, 학령전기입니다. 솔성감 대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학령전기는요, 상상력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 막 높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나는 슈퍼맨이다. 애들이 슈퍼맨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슈퍼맨이고 슈퍼맨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학령전기예요.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진취적인 정신을 갖고 또 강한 구상력, 상상력이 솔성감을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아기 때는 모방한다 그랬죠. 그대로 부모 하는 걸 따라서. 그런데 학년전기 때는 모방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솔성감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주도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탐험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 자, 요때 애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험,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그거를 인지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안 돼, 하지마, 제재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애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제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오는 걸 못 보고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화를 내고 제재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또 이렇게 죄책감이
발생이 되고요. 상상력이 높으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막 자꾸 제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과소평가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학교 들어갔죠. 근면감이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학교에 들어가서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또 뭐예요? 숙제도 많죠. 학교 숙제들도 많고 또 친구들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이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면감이 발달돼야 되고 근면감이 발달되지 못해. 그러면 열등감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학교고요. 이웃이고 그 다음에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성장,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 여기서 사회화가 학교생활이죠. 그래서 학교생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통하고 또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엄마들이 거의 스포츠 동아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축구 클럽들 기본으로 축구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반 아이들이 단체로 축구 클럽 가입하거든요.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엄마들이 모여서 요즘에는 뭐 댄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댄스하고 뭐 뮤직 줄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경쟁한다, 협동한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학교 규칙들을 배워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경쟁심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는 단계, 또 학구적으로 지식도 많이 늘어나는 단계가 근면감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주변에서 너무너무 기대가 높아요. 근데 그 기대를 이 어린아이들이 달성을 못했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문제는 99년도 옛날 문제긴 하지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청소년기는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체감 앞에다가 자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생식기인 건 아실 거고요. 빠른 신체적인 변화죠. 키가 엄청 많이 크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되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기분, 스윙이죠. 기분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독립하려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역할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단계가 정체감이 형성되고 이 단계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역할 혼돈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까지는 자, 지금처럼 프로이드의 성심리 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에 조금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갔고요.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에릭슨에서도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감 대 수치감, 솔선감 대 죄책감, 그 다음에 근면감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열칸 혼돈, 이 내용은 꼭 머스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해를 도모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